여러분, 우리 몸속에선요, 매 순간 정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숨겨진 과정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우리 몸의 필수 해독 공장, 요소 회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식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 위험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단백질 속에 숨어있는 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의 아주 놀라운 해독 시스템을 살펴보고 만약 그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악당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 먹는 단백질 안에 숨어 있는 위험에 대한 겁니다. 그 악당의 이름은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소화시킬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찌꺼기 같은 건데요. 문제는 이 암모니아가 독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거예요. 만약 몸 안에 그냥 쌓이게 내버려두면 우리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에 아주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참 재밌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살기 위해선 단백질이 꼭 필요한데 그 단백질에 쓰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암모니아라는 독이 만들어지니까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에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줄 멋진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간에 설치된 독창적인 해독 시스템, 요소 회로입니다. 사실 이 놀라운 과정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18세기에 소변에서 처음 어떤 물질을 발견한 이후로 1932년에 이르러서야 크랩스 박사가 간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순환 과정을 완전히 밝혀냈거든요. 자, 이게 바로 그 대단한 해독 공정, 요소 회로의 전체 그림입니다.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이죠? 괜찮아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가 이 회로에 들어가서 여러 단계를 거친 다음에 안전한 요소라는 물질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죠. 이 흐름을 제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이 5단계를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단계, 암모니아가 회로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2, 3, 4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중간 물질로 계속 모습을 바꿔요. 그러다가 마침내 5단계에서 최종 산물인 요소를 딱 뱉어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요소를 만들고 나서 처음 시작 물질이었던 오르니틴을 다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공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갈 수 있는 비밀인 거죠. 그래서 이 복잡한 과정의 최종 목표가 뭐냐? 바로 이 요소라는 분자를 만드는 겁니다. 암모니아라는 다르게 아주 안정적이고 독성도 없어서 혈액을 타고 신장까지 안전하게 간 다음에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이 완벽해 보이는 해독 공장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이야기의 흐름이 좀 극적으로 바뀝니다. 바로 요소 회로 이상증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에요.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가는 기계의 부품 단 하나가 고장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결과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소 회로 이상증이라는 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건 회로의 특정 단계에 필요한 부품, 즉 효소나 단백질이 유전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해요. 결국 결과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혈액 속에 독성 암모니아가 마구 쌓이는 고암모니아 혈증이라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특히 HH 증후군은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아주 명확해요. 바로 여기, 이 그림의 보라색 원 부분인데요. 회로의 첫 재료인 오르니틴을 공장 안으로 들여보내는 운반 단백질이 고장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장 문이 고장나서 원료가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공장 전체가 멈춰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시선을 옮겨서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오류가 대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혈액에 암모니아가 계속 쌓이면 우리 몸, 특히 뇌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유아들에게는 구토나 경련, 근육에 힘이 빠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결국 정상적인 성장이 늦어지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의 이름이 왜 HH 증후군이냐면요. 바로 진단에 쓰이는 세 가지 핵심 지표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회로가 막히니까 혈액에는 오르니틴과 암모니아가 넘쳐나고 하이퍼오르니티네미아, 하이퍼암모니아, 소변에서는 원래 없어야 할 호모시트리올린이라는 물질이 발견되는 거죠. 호모시트리올린 우리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힘든 상황에 맞서 싸우는 방법, 즉 어떻게 이 병을 관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치료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든 암모니아가 몸에 쌓여서 독성을 나타내는 걸 막는 거죠. 아주 단순하고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치료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독소의 원료인 단백질 섭취를 아주 엄격하게 줄이는 식이요법. 둘째, 막힌 길을 피해 다른 길로 질소를 빼내거나 부족한 부품을 보충해주는 약물 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위험할 때 급하게 혈액투석으로 피에서 직접 암모니아를 걸러내는 응급치료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제한한다는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 숫자를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HH 증후군을 앓는 초등학생 나이의 아이는요, 하루에 자기 몸무게 1kg당 단백질을 1.2g 이하로만 먹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매일같이 식단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단 하나의 단백질에 생긴 작은 오류가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 음식을 도구로 바꿔버리고 평생을 긴장 속에서 살게 만든다는 거.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또 복잡한 시스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요?